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황사를 씻겨줄 비가 오후부터 내린다고 하니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일까 싶기는 한데요. 비가 또 자주 내리면서 기온도 오락가락하고 일교차도 워낙 심하게 벌어지다 보니 감기 걸리기 너무 딱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독감 다들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토마토 시스템의 수요 예측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토마토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였죠. 대학 정보화 위주의 시스템 통합 사업을 하면서 성장을 해왔고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을 하면서 대표 제품인 UI, UX 개발 플랫폼 엑스빌더 6로 2차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엑스빌더 6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회사의 실적도 껑충껑충 뛰었고요. 특히 매출 원가율이 낮다 보니까 수익성이 큰 폭으로 향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022년 기준 27%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나빠 보이지 않는 기업이었는데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유통 물량이나 기존 주주의 정체, 그들의 매수 단가, 또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 가격과의 괴리율 등등등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수요 예측 결과와 함께 또 세부적인 내용들 다시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경쟁률은 363.2대 1을 기록했고요. 739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그래도 표를 보시면 운용사의 참여도가 월등히 높았어요. 보통 기타 기관에는 배정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기타 기관의 참여도가 높은 건 약간은 허수다라고 보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운용사의 참여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건 그래도 정말 이 회사의 가치를 좀 좋게 평가한 기관들 위주로 참여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들과 경쟁률을 비교해서 보시면 이노진이나 레몽레인처럼 결과가 완전히 좋았던 종목에 비해서는 한참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 외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요, 참여 건수도 조금 있는 편이고 경쟁률도 아주 낮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쟁률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진 않죠. 네,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공모가 밴드는 18,200원에서 22,200원 제시했거든요. 상단 이상을 써낸 기관이 26.39%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건수 기준으로. 반면에 하단인 18,200원과 그 미만을 써낸 기관이 과반수를 넘겼어요. 건수 기준 59.81%니까. 아마도 상단에 확정이 된다면 코넥스 시장에서의 거래 가격과의 괴리율이 거의 없어서 기관들도 먹을 게 없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 1.89%, 수량 기준으로는 3.85%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차라리 수량 기준으로는 낮지만 건수 기준 조금 높은 경우에 참여 기관들 위주로 배정을 잘해준다면 예상보다 최종 확약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거든요. 근데 토마토 시스템은 지금 정반대의 경우라서 최종 확약 비율에 대한 기대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아쉽네요.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좋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공모가는 덕분에 그나마 다행히 밴드 하단에서 확정이 됐고요. 공모 금액은 약 157억 원 정도, 시가총액은 약 945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네, 시총 1,000억 원 미만이라 소형이긴 하네요. 청약은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마이크로 투 나노하고 일정이 겹치게 돼요. 근데 다행히도 상장일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로는 4월 26일이고 토마토 시스템은 4월 27일. 네, 그리고 교보증권의 단독 주관이에요. 자, 우선 공모가가 밴드 하단에서 확정이 됐으니까 밸류에이션 비교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2022년 순이익과 시가총액 기준으로 계산한 토마토 시스템의 PER은 16.02배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들 대비해서는 비교적 무난한 수준으로 보이기는 해요. 네, 다음 유통가능 물량 보시죠. 토마토 시스템이 교보증권의 신주 인수권을 줬거든요. 근데 신주 인수권은 상장 후에 바로 행사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신주 인수권은 미포함된 수치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장 예정 주식 총수 대비해서 48.19%에 해당하는 물량이 상장 직후에 바로 유통이 가능하고요. 기존 주주 비율이 31.64%나 됩니다. 근데 코넥스 이전 상장 치고는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전 상장이라서 기존 주주 물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
금액으로 다 계산을 하면 약 456억 원 정도. 요즘 분위기에서는 유통가능 금액이 아주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그렇다고 매력적인 수준은 또 아니고요. 우선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자면 경쟁률은 낮고 기관 투자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밴드 하단 이하를 써냈고 확약 비율까지도 낮은 편이라 수요 예측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유통 물량이야 코넥스 이전 상장이면 당연히 단점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으니까 무조건 패스하는 게 답이냐? 코넥스 이전 상장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 조건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보세요. 우선 코넥스 이전 상장은 상장일에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상장일에 수익 구간을 준다고 해도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거나 또 수익 구간에 머무르는 시간이 매우 짧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고요. 손실을 준 사례도 분명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코넥스 이전 상장은 그냥 덮어놓고 패스하는 분들도 꽤 많기는 하죠. 일반 종목들은 유통가능 금액이나 시가총액이 매우 낮은 수준이면 가벼우면 좋은 성과로 이어지는 어떤 약간의 법칙 같은 게 존재하기도 하는데 코넥스 이전 상장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볍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을 주지도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상장 이후의 성적이 월등히 좀 좋았던 친구들은 뭐가 있느냐? 이노진과 레몽레인, 툴젠 정도가 있습니다. 이노진과 레몽레인은 수요 예측 결과부터 너무 좋았었고요. 툴젠은 반대로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았고 공모가도 하단보다 30% 낮은 수준에서 확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 셋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모가와 상장 전일 코넥스 시장 가격의 괴리율이 컸다는 부분이에요. 이노진은 147%나 됐고요. 레몽레인은 92%, 툴젠은 55.7%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게 코넥스 이전 상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괴리율이다. 이것만큼 성과로 확실히 이어지는 조건이 없다. 자, 근데 그렇다고 괴리율만을 볼 수는 없겠죠. 추가적으로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 살펴봐야 합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의 가장 큰 단점은 아무래도 상장일에 기존 주주의 물량 떠넘기기가 심하게 나타난다는 부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존 주주의 매수 단가를 파악해서 공모가 부근의 매도 가능성 체크해 봐야 되고요. 또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한 주주들은 보통 얼마에 샀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차트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차트상 지지가 되는 가격 수준이라든지 공모가 아래에서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기준가 마법인데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은 상장일의 시초가가 기준가의 90%에서 200%로 결정이 됩니다. 공모가의 90%에서 200%가 아니에요. 기준가를 계산하는 공식이 따로 있는데요. 가끔 이 기준가가 공모가보다 높게 계산이 돼서 기본적으로 좀 먹고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기준가 마법보다도 효과가 더 좋은 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괴리율이라는 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괴리율. 토마토 시스템은 4월 14일 오늘 기준으로는 괴리율이 높지 않습니다. 현재 오후 1시 7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주가는 29,900원 기록하고 있어요. 괴리율을 계산하면 14.8%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큰 의미를 갖지 못해요. 이렇게 계속 애매하면 기존 주주들의 상장일 매도세만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약 2일차인 19일까지 추가적인 주가 흐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 따져보죠. 총 31.64%에 달하는 기존 주주 물량 중에 코넥스에서 거래한 소액 주주들의 물량이 10%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5% 이상 주주와 1% 이상 주요 주주들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넥스 제외 기존 주주들의 매수 단가는 공모가보다 훨씬 아래일 것으로 파악이 돼요. 지금까지 진행했던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이 대부분 500원, 1,000원, 비싸봤자 6,520원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상장일에 바로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럼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한 주주들은 어떨까? 보시는 건 주봉 차트인데요. 제가 검정색 가로줄을 쳐둔 부분이 18,200원, 공모가 정도가 되는 선이거든요.
다행히 그 아래에서의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봉 차트로 보면 18,200원 위에서 대부분의 거래량이 붙었고 2월 초부터는 18,000원 밑으로 주가가 내려온 적이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작은 긍정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준가 마법에 해당할지 한번 살펴볼게요. 기준가 공식은 보시는 식과 같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그냥 일반 공모주와 똑같이 기준가가 그냥 공모가가 되는 사례가 3가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1번 거래 형성일이 30일 미만인 경우, 2번 상장일 이전 1년간 투자 경고 종목 또는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된 경우, 3번 코넥스 시장 가격이 공모가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근데 보니까요, 토마토 시스템은 22년 5월 24일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준가 마법은 통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죠. 괴리율, 아직은 높지 않다. 더 지켜봐야 할 것.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 기타 주주들은 매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한 주주들은 18,000원 밑에서 다행히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다. 많은 주주들이 18,200원보다 비싸게 산 경향이 있다. 그래서 18,200원 위에서 거래량이 좀 실렸고 차트상으로 보면 올해 2월 초 이후로는 18,000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기는 하다. 근데 제가 투자자 매매 동향을 한번 보니까요. 기관들은 주가가 오를 때마다 계속 팔았고 최근에 주가를 올린 주체는 개인 투자자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탄탄히 유지가 될 수 있는 가격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준가 마법은 통하지 않는다. 자, 그럼 결론은요. 기준가 마법이 없기 때문에 공모가와 코넥스 거래 가격의 괴리율이 더더욱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서 2일차까지, 청약 2일차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요. 또 괴리율이 계속 요 정도 그냥 그저 그런 수준에 머무른다면 기존 주주의 상장일 매도 폭탄 위험이 더 커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상장일에 좀 불안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현재로서는 위험 부담이 조금 비교적 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나마 공모가가 밴드 하단에 확정이 돼서 18,200원 아래에서의 거래량보다는 위에서 터진 거래량이 훨씬 많았고 2월 초 이후로는 18,000원을 깨고 내려온 적이 없었다. 19,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는 모습이었다. 라는 부분이 수익을 만들어줄 가능성은 있겠다. 그리고 조금 더 기본적 분석으로 접근을 해서 공모가 기준으로는 유사기업들 대비해서 PER이 낮은 편이고 무엇보다 실적이 우상향 추세를 분명히 보이고 있고 수익성 지표도 큰 폭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라 그래도 손실보다는 수익 구간을 조금이라도 주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선 다음 주 월화수에 괴리율이 더 벌어진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나뉠 것 같아요. 기대 수익률은 낮은데 기존 주주의 매도 위험이 더 부각되니까 균등만 참여하거나 패스한다. 아니면 기대 수익률은 낮지만 손실보다는 수익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물량을 많이 받는 쪽으로 전략을 짜보겠다. 그래야 수익금으로 따졌을 때 의미가 있으니까요. 요 둘 중에서 더 마음이 가는 쪽을 선택해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요 20,000원 수준 그 위에서 계속 조금 버텨준다고 하면 약간의 수익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우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선 마이크로투나노와 토마토 시스템, 젠큐릭스 실권주까지도 일정이 겹쳐있기 때문에 작은 배분 계획을 잘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자,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고 마칠게요. 워낙에 배정 물량이 적습니다. 균등 물량이 107,500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교보증권의 계좌수가 아무리 적다고 해도 막 몇십 주씩 받고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계좌는 4월 17일까지 개설하셔야 참여 가능하고요. 청약 한도는 대부분 1,500주까지 가능하실 거고요. 증거금으로는 9,555만 원.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 증거금 18만 2천 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마이크로투나노의 1일차 경쟁률, 그리고 토마토 시스템과 젠큐릭스의 주가 추이 며칠 더 살펴보고 최종적인 작은 배분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청약을 권유하는 내용이 절대 아니며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올게요. 푹 쉬세요.